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플라톤의 사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부터 정리해보면요. 서양윤리 사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합리론자들, 관념론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험 중심의 사람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피스트,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았던 아는 에피쿠로스와 경험론자들,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성주의 흐름에서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요, 일단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자신의 지혜로운 스승이 민주주의의 폐해로서 결국 이 민주주의로 인해서 스승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론을 내놓게 되죠. 플라톤의 이제 그림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플라톤은 이렇게, 요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의 손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만으로도 플라톤의 이론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플라톤은 이 세계가 아닌 하늘 위의 세계를 이 사람은 이데아 세계라는 말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이데아 세계에 관심을 두고 이데아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플라톤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이데아인데요. 결국 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절대주의 윤리설 그리고 지식을 강조하는 주지주의 윤리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의 좀 특이한 사상은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이데아 세계 두 가지로 현실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플라톤은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완벽한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 세계가 완벽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데아 세계에서는 변하는 게 없고 불변하고 완전한 실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곳을 이데아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데아들 중에서는요, 그 중에 이제 태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그 이데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데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가장 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결국 선의 이데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결국 철학자들입니다. 이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들을 모범으로 삼고 일반 평민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 철학자가 바로 정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정치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철인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세 가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꽃, 두 번째는 신호등,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바로 빨강색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빨강색인데 과연 이 빨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죠.
그래서 빨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빨강 그 자체라는 어떤 것은 현실 세계에는 좀 동떨어져서 다른 세계에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의 원형이라고 표현할게요. 빨강을 나타내는 이 기본적인 원형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데아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빨강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잠시 쉬어갈 겸 갖고 왔는데요. 라팔로의 벽화입니다. 결국 아테네 학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이 흐린데요. 요 두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이 왼쪽 사람이 플라톤, 오른쪽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손은 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땅을 아우르는 손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손 모양에서 두 사람의 사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플라톤의 관심사는 저쪽 하늘 세계, 이데아 세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는 이 땅의 세계에 관심, 즉 현실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게 바로 이데아론인데요. 붕어빵을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출처를 갖고 왔습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하나의 원형, 붕어빵 틀이 있죠. 근데 이 틀에 들어가면요, 이 붕어빵을 실제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건 개개의 형상입니다. 결국 실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짜 붕어빵인데요. 이 붕어빵을 만들어내게 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있죠. 그게 붕어빵 틀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데아는 무엇일까요? 네, 붕어빵의 틀이 되겠죠. 이거는 붕어빵의 이데아고요. 붕어빵의 이데아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각 개개의 형상, 사물입니다. 그게 붕어빵, 실제 사물이 되겠죠. 자, 결국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철수. 우리는요, 철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예를 들어서 영이라는 사람은 뭐 요렇게 생기고, 만수라는 사람은 다 비슷하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뭐 생겼다. 결국 생김새도 다르고요. 인간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키도 다 달라요. 이게 각 개개의 형상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세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형태로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 한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두 개, 그 다음에 다리 두 개.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개개인의 사물 또는 눈에 드러나는 형상이라면 이 사람이라는 원형은 바로 사람의 이데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원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요, 이 이데아의 원형을 만든 각각의 이데아들이 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동굴의 비유,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요곳이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바깥 세계에 있는 하나의 원형이 따로 있는데, 이 현실 세계 사람들은요, 그게 비친 그림자만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봐요. 이 그림자는 현실 세계 사람들이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림자인 줄을 모르고 그림자가 진짜야 라고,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림자가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봐요. 그런데 플라톤은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넘어서는 사람의 원형, 실제로 이데아들이, 원형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현실 세계 사람들은 그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왜냐하면 경험으로서 판단되는 것만 믿으니까요.
플라톤의 생각은 저 하늘 위의 이데아 세계에는요, 각각의 원형, 이데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았고, 이거는 경험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세계다.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다 경험을 감각적인 것만 믿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았던 게 진짜가 아니었어. 저 바깥 세계에는 원형, 이데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어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 세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 이상한 소리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생각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철학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사람들은요, 이 철학자를 잘 본받고 잘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데아 세계에는요, 이데아 세계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원형, 이데아라고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데아들을 만들어낸 최고의 이데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태양에 비유하고 있다. 이 태양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을 그러면 무슨 이데아? 네, 이데아들을 창조해낸 개념으로서 가장 높은 차원의 최고봉, 선의 이데아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진짜 저 하늘 위에는 이데아 세계라는 곳이 있을까? 이데아 세계는 그럼 어떻게 가죠? 경험으로도 파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데요. 결국 플라톤은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이데아 세계를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갈 수 없다. 결국 죽어서만 이제 영원히 이제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이데아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죽음과 윤리 부분에서 다루고 있죠. 자, 플라톤의 좀 특이한 생각은요, 이 사람의 인간관, 영혼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성, 기계, 욕망. 그리고 이 이상적인 인간은요, 이성, 주지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이 기계와 욕망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 인간관을 나눴던 것처럼, 영혼을 나눠서 본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좀 특출난 부분을 잘 살려서 계급을 맡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이렇게 계급을 나눈 부분인데요. 이상국가 부분에. 자, 요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래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기계, 욕구, 영혼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성을 탁월성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통치자가 될 것을 강조했고, 기계에 좀 탁월한 사람은 방위자, 군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구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생산자, 사회에 나왔을 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각각의 탁월성을 잘 살려서 계급을 맡을 것을 강조하죠. 그럼 통치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철학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철학자가 정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것을 철인 정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럼 통치자들은요, 각각의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요, 머리를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지혜의 덕목을 갖춰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용감해야겠죠. 용기의 덕목을 갖출 필요가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는 이 욕구를 잘 절제할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절제의 덕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여기 절제라는 덕목은요, 모든 계급에서 통치자, 군인, 생산자 모든 계급에서 절제라는 덕목은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 통치자와 군인을 묶어서요, 수호자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플라톤은요, 이렇게 각각의 영혼의 특성과 이 덕성을 잘 살려서 각각의 역할을 좀 나눠서 계급을 맡고 각각의 역할을 잘 해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네 가지의 덕은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네 가지의 덕이라고 해서요, 사주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요.
그러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나는 생산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나 열심히 하면 철학자가 될 수 있나? 라고 물었을 때 플라톤의 대답은 네,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는요, 아까 한번 얘기를 다뤘었죠. 누가 정치? 네, 철학자가 정치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의 덕목을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상적이다. 이 플라톤이 철인 통치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까지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장 똑똑하고 훌륭했던 스승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플라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일반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형태를 빌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통치를 해야 이 세계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본 거죠. 계급 간의 이동은 가능할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네,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신분제도를 고착화시켰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활과 윤리, 직업윤리 부분에서 다루기도 하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이를 실현해 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보았나요? 네, 이데아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 선의 이데아였습니다. 그래서 모방해서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플라톤은 민주주의 정치 형태에 찬성하였을까요? 네, 아니죠. 민주주의 정치 형태에 반대하고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X.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수능 특강에서 가져왔던 문제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좋음 자체란 바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원으로서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물, 형상이 되겠죠. 반면에 좋음 자체는 무엇인가요? 네, 이데아입니다. 결국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이데아나 개별 인간이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 즉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 사람은 보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 스승은 누구죠? 네, 플라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좋음 자체, 이데아는요,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네, 이데아는요, 경험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요. 좋음 자체는 초월적인 실제로서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데아는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라고 봅니다. 좋음 자체는 개개의 원형들 중 최상의 것이다. 그렇죠. 원형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에서는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좋음 자체는 현상계의 좋은 것들을 모방한 것이다. 맞나요? 현상계의 좋은 것들을 모방한 게 아니라 이 좋음 자체를 현상계의 것들이 모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X. 자, 5번. 좋음 자체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가 이데아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주지주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지식이란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간관 기억나나요? 네, 영혼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었고 이 영혼에 따라서 각각의 덕목도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계급도 나눠진다. 영혼은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나눴었고요. 계급은 통치자, 그 다음에 군인, 생산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통치자는 지혜의 덕목을, 군인은 용기의 덕목을, 생산자는 절제의 덕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정의의 덕목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라고 했죠? 사주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통치자는 누가 해야 된다? 네, 철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철인 정치 형태로 이상국가를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현실세계와 현상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상계와 이데아 세계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았다. 현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파악되는 것이고, 이데아 세계는 우리가 경험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이성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는 세계이다. 이데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경지인 이데아를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요. 잠깐만요. 계급에서 통치자와 군인은요. 아까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수호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수호자는 나라를 지키거나 또는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공유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랑 자식까지도 공유할 것을 강조했고, 이 사람들은 공동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생산자는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적 소유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거는 심화로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플라톤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